자, 4번 보겠습니다. 부자기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정답은 2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여기 사기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죠? 네, 사기죄를 구성한다 했는데 사기죄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저 특공대 공부하시는 분을 감안을 했을 때 법률 용어를 많이 모른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매수인이 등장하고 매도인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매수인, 매도인.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좀 깨끗하게 해보고. 자, 요거는 이렇게 해갖고 잠깐만요. 자, 일단 여기다가 매수인 그리고 매도인. 자, 매수인이 뭐고 매도인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기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매도인은 물건 파는 사람이야. 그리고 매수인은 물건 사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셨으니 시험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 집을 팔잖아요. 그 집을 파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도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매수인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경찰관이 되려고 한다면은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특공대라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로 가보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러니까 물건 사는 사람이 물건 파는 사람에게, 자, 매매 잔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물건을 마지막에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물건의 돈을 갖다가 다 지급하는 걸 매매 잔금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에 빠졌대요.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그 뭐라 그래요? 자동차를 파는데, 자동차라고 봅시다. 자동차를 만약에 100만 원에 판다고 봅시다.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착오에 빠져갖고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갖고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여기서 150만 원을 갖다가 지급을 했다고 봅시다. 자, 이 경우에 원래는 얼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100만 원만 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멋모르고 착오에 빠져서 150만 원, 50만 원을 지금 지금 교부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매도인이,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죠. 물건 파는 사람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매도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 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이 사람 나한테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이 사람 150만 원 줬네 나한테. 지금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그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는 행위. 자, 이것이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되냐 안 되냐 했는데 이 경우에는 사기가 안 돼요. 왜 사기가 안 되냐면은 애당초 그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물건 파는 사람이 이 사람 100만 원 주겠네 하고 100만 원을 받으려고 딱 하는 찰나인데 지금 사는 사람이 나한테 150만 원을 줄라 그래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병신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나한테 150 주고 있네 하고 뻔히 알면서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거래가 완전히 종료가 됐어요. 그죠? 건네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야. 자, 이 경우에는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신의칙상, 그죠? 민법상, 신의칙상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별다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기죄를 구성한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거래를 할 때, 그죠? 파는 사람이 이제 돈을 받을 때 저 병신 나한테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지금 150 주고 있네 하면서 알고, 그죠? 돈을 건네받는 그 상황에서 알면서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매잔금을 건네받는 행위를 모두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나중에 알게 되면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이 아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 체크 2번 하시고요.
자,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귀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맞는 얘기죠. 부작위,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부작위에 의해서 그죠? 방조행위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부작위에 의한 방조. 그러니까 친구가 뭐죠? 친구가 지금 은행에서 지금 수위를 보고 있어요. 그 경비를 보고 있어. 근데 누가 뿌시럭뿌시럭거리길래 그 문 앞에 나가 보니까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라 갖고 야, 얘 요즘 어렵게 산다고 하는데 내가 괜히 이거 얘를 갖다가 좀 너 누구냐 하고 잡게 되면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내비두자. 그래서 그 은행 경비가 그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 이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죠? 그럼 부작위의 방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자, 3번에 보겠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끊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는 그 행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여기 봅시다. 보호법익 주체에게 해당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속요건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음에도 그죠? 하지 아니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가만히 있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가만히 있는 그 부작위, 가만히 있는 그 행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범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결과 발생에 그죠?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뭐 가만히 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바로 부작위로서 형법적으로 부작위범으로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번에 보겠습니다. 4번 굉장히 길죠? 그죠?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라 이렇게 네모 박스를 좀 해볼게요. 자, 부진정 부작위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보호법익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자유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위 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자기 의무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귀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범죄 실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더럽게 기네.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판사들이 이게 좀 약간 좀 내가 보니까 어디 좀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디가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지금 어렵게 지금 꽈놨어. 말을.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진정 부작위범이라는 것에 바로 범죄로서 어떤 형법적으로 가치를 갖다가 지금 따져볼 때 어떻게 따지냐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보죠.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자유 의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할 어떤 이런 행위. 그 다음에 또 여기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 이럴 때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해도 선생님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준비해 왔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다 지워버릴게요. 이거 아까 전에 이거는 뭐 씨알데기 없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일단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특공대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기초 공부가 좀 약하다는 걸 감안해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작위범에는 두 가지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쪼갤 수 있는데, 자, 진정 부작위범이라는 건 뭐냐면은 명령 규범을 위반한 거야. 예를 들면 퇴거부동죄 같은 건데,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웬 사람이 들어왔어요. 띵동 눌러갖고 누구세요? 했더니 택배요. 그랬어요. 그래서 열어줬더니
알고 보니까 동네 건달이야. 택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새끼도 나쁜 놈이네. 나 꺼져 임마.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했는데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퇴거불응죄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 나가라고 명령했잖아요. 명령규범을 위반했을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부작위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부진정부작위범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살인죄는 어떻게 돼요? 자기범이죠, 그죠?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범이잖아요. 자기범인데 이 살인죄하고 동등하게 볼 수 있게 바로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두는 이런 행위, 그죠? 이런 행위를 갖다가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저 가만히 있었는데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살인죄로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죠?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거야. 아들이 지금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강가에서 놀다가 지금 빠져 죽기 일부 직전이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구하러 가지 않고, 저 새끼 옛날 건방졌어. 내 아들이지만은 맨날 내가 뭐 하면은 아버지한테 승질만 내고,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안 하는 새끼야. 저런 놈은 죽어도 싸. 하면서 아들을 구조하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만히 있게 되는 그 행위가 곧 살인죄하고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 행위, 이걸 바로 부진정 부작이라 그럽니다. 자기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거야. 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줘.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자,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부작위범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명령규범 위반을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퇴거불응죄가 있는데, 자, 명령이라는 건 뭐야? 뭐뭐 하시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띵동 눌러서 누구십니까? 했는데 저 택배요 해갖고 택배인 줄 알고 문 열어줬더니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옛날 그 건달 친구들이 와갖고, 야, 너 잘 지냈어? 하면서 좀 불쾌한 놈들이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 나가. 너희들 꺼져. 집에서 나가.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가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게 뭐다? 바로 진정부작위범, 바로 퇴거불응죄가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했냐면은 부진정부작위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진정부작위범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살인죄가 어떤 가만히 있어갖고 죽게 내버려 두는 이러한 행위하고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행위, 이걸 갖다가 바로 부진정부작위범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그죠? 아들이 지금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지만 저 새끼 아주 그냥 건방져, 새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굴어 하면서 그냥 죽게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자,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그 가만히 있는 행위, 아버지가 그러겠죠. 나 가만히 있었어요. 경찰한테 저 가만히 있었어요. 저 뭐 한 거 없어요. 제가 물에 빠뜨린 거 아니에요. 지가 가서 수영하다가 지가 뒤진 건데 왜 나한테 그래요?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 아들을 구조해야 될 바로 보증인적 지위를 갖고 있죠. 보호자적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바로 그 가만히 있어서 죽게 내버려 두는 그 행위가 마치 살인을 저지른 거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면은 바로 이것이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몰라, 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한 거야. 이래도 이해 안 가면은 한 영상 몇 번 돌려봐. 어쩔 수 없어.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 자,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색깔을 이렇게 해보자. 여기 부진정 부작위범의 요건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보지작가 동인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요건을 갖다가 첫 두 문자를 따서,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어떤 누구도 이거 없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고시 문제서부터 해갖고 변호사 시험 문제서부터 해서 간부 후보생, 승진 시험 문제, 그다음에 뭐 각종 어떤 시험과 치러 갔을 때 틀리지 않더라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거의 퍼펙트하게 맞추더라 이거야. 그래서 보지작과 동인기를 좀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보지작과 동인기. 자, 보는 뭐냐? 여기서 보증인적 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는 뭐야? 아니, 지위, 보증인적 지위. 보지가 그러니까 같이 합쳐져 갖고 뭐다? 보증인적 지위야. 그 다음에 작가는 뭐냐면 자기 의무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는, 이행 가능성을 줄여서 그냥 가라 그랬어. 그 다음에 동인기의 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가치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죄하고 가만히 있어 죽게 내비두는 그 행위하고 동등한 평가를 할 수 있는가, 동가치가 있는가, 이걸 갖다가 바로 동가치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 어떤 행위하고 어떤 행위가 어떤 죽음의 결과라는 것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야.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자,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를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대 가능성이다. 이렇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말이야. 되셨나? 그래서 보지작과 동인기를 좀 기억해 두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얘기 좀 해볼게. 자, 보지작과 동인기에 대해서. 자, 일단 보증인적 지위,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사건 중에서 세월호 같은 그 배치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선장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니? 바로 보증인적 지위를 갖고 있죠. 그 선체에서 모든 안전의 총괄 책임자란 말이야. 이 사람은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안전하게 구조를 해야 되는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형사처벌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신분적 지위를 갖다가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우리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아버지, 그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어디 다친다든지 어디 사고를 당한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 것이죠. 또 학교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떤 소풍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 같은 걸 인솔을 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인솔 선생님들은 어떻다는 거야? 학생이 안전하게 그죠? 수학여행 장소에 당도할 수 있게 인솔해 주면서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역시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의무에 대해서 봅시다. 자기 의무. 자, 아까 그 사람들의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 바로 위험을 제거해야 될 의무를 갖다가 바로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의무를 갖다가 이행 가능성,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경우에는 이행 가능성이 없어요. 아버지 저 죽어요 막 해.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서울 한강에 있고 아버지는 지금 부산에 있어. 전화를 걸어갖고 아버지 저 죽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가고 있다. KTX 지금 11시 열차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이행 가능성이 없죠. 그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이행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시간과 거리적으로 멀리 있어서 이건 이행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이러한 사람에게 그죠? 형사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이행 가능성이 있는가? 위험을 제거해 줄 이행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행 가능성이라 그래요. 자, 동가치성.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거를 바로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버지야. 그죠? 그 아버지가 아들이 만약에 물에 빠졌단 말이야. 근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저 새끼 내가 새엄마하고 결혼했다는 거에 불만을 많이 품고 있어. 저런 놈은 죽어도 싸 내 아들이지만 하고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두는 그 행위와 바로 살인이라는 범죄를 갖다가 같이 볼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동가치성을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그 부자기가 살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바로 그 가치를 갖다가 동가치성. 다른 말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자, 어떤 행위를 했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 자,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모든 범죄는 인과관계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인과관계 연결, 그렇죠. 연결고리를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뭘 기대한다는 얘기냐, 이거?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겠냐? 기대 가능성 같은 경우에.
은행의 경비야. 은행의 경비인데 이제 지금 막 그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이제 막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땅 깨지면서 도둑놈들이 막 은행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놈들을 딱 체포를 갖다 했거든요. 경비원이 체포해갖고 너희 놈들 하면서 내가 경찰에 너희들 넘겨버릴 거야 하고 딱 하려고 했더니 이 도둑놈들이 강도놈들이 한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이 새끼 너 어? 내 이럴 줄 알고 너네 네 마누라하고 네 자식 새끼들하고 전부 다 내가 지금 내 후배를 시켜갖고 여기 어디다 감금해놨다. 너 경찰에다가 나 신고하면은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영상을 동영상을 갖다가 뭐 실시간으로 중계해 보여주면서 협박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경비원은 이 도둑 강도들이 은행에 침범한 것을 갖다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죠. 그죠? 적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행 수위 같은 경우에. 그죠? 경비는. 그죠? 자, 그래서 그 가만히 있는 그 행위가, 그죠? 지금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죠? 그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방금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죠? 누구든지 만약에 자기 가족 해코지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은 바로 이 강도놈들이 그 후배한테 전화 걸어갖고 이 경비원의 가족을 전부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자, 되셨습니다. 요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공부한 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전부 다 부진정 부작위범. 자, 여기에 대해서 보지작과 동인기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온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뭐 법익을 뭐 보호할 능력이 없고 뭐 부작위 행위자가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자기 의무가 있고 뭐 쭉 얘기 나온 거 있죠. 그래서 그 결과 발생을 갖다가 또 방지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뭐야,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아까 보지작과 동인기란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4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